자, 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자, 오늘은 쿼리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와 불일치 검색 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 데이터와 불일치 검색 쿼리는 제가 긍정적인 데이터는 중복, 부정적인 데이터를 찾을 때는 불일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말들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여기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먼저 불일치 검색 쿼리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지금 고객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고객 테이블은, 자, 우리 봉쌤이 비디오 가게 사장님입니다. DVD 가게. 여기 고객 테이블에 있는 건 우리 가게에 와서 회원가입한 사람들의 모든 고객의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여 테이블을 열어보면, 자, 이 대여 테이블에는 빌려갔던 사람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여기는 우리 가게 전 손님들, 여기는 대여 현황, 이런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뭘 찾고 싶냐면, 이 고객들 중에서 가게에 와서 회원가입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비디오를 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삭제 목록이죠. 그런 사람들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는 키워드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쵸? 보통은 고객 코드는 전화번호 가지고 갑니다. 그쵸? 전화번호는 중복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찾는 거죠. 뭐를? 대여 테이블에 있는 전화번호 필드의 값을 가져와서, 제시값으로 가져와서 이거와 같지 않은 거를 어디서? 여기서 찾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걸 찾는 거죠.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일단 고객 테이블에 필드를 다 가져와 보겠습니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 고객 테이블을 이용해 이름, 고객 이름, 핸드폰, 주소, 성별,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고객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를 다 가져와서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누굴 찾는다? 한 번도 대여를 안 한 사람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조건을 여기다 주는 거예요. 여기다 주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어떻게 주냐면 기호는 같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제시값은 다른 테이블, 어디? 대여 테이블에 가서 전화번호 필드를 갖고 와서 여기다 대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테이블의 값을 가져올 땐 이렇게 써야 됩니다. 가로 열고 SELECT select 필드명, 전화번호 필드, from 어디로부터? 대여 테이블로부터. 이거를 여기다 써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즉 이 말은 고객 아이디 필드에서 찾겠다. 뭐를? 같지 않은 걸. 뭐랑? 이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의 값을 가져와 여기와 여기가 같지 않은 걸 찾겠다 하면, 다시 말하면 대여 테이블에 없는 전화번호를 찾아내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셀렉트 케이스 프롬 문으로 했을 때, SQL 문으로 했을 때는 기호 대신에 이런 걸 써야 됩니다. not in. 네, 이렇게 이게 같지 않다는 기호를 대변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고객 아이디는 어디에 없어? 대여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대여 실적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약간 뭔가 좀 부정적인 사람들, 여기 되는 거죠.
제 말 아시겠죠? 자, 그럼 요 사람들을 뭐 예를 들어 저장을 하겠다. 어, 휴먼 고객이다. 이렇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제거가 되겠죠. 그리고 뭐 이번에는 대여 실적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겠습니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 자, 마찬가지로 고객 테이블에서 뽑아내고 다 뽑아내는데, 자,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죠. 여기서 누굴 추려낸다? 있는 사람들. 그럼 낫이 빠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낫이 안 붙으면, 즉 다시 말하면 고객 아이디에서 찾겠다. 뭐를?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의 값을 가져와 여기에 있는 걸 찾겠다. 서로 같은 걸 찾겠다. 다시 말하면 기호로는 같다가 되는 겁니다. 나딧은 같지 않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 네, 실적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저장을 한다면 네, 정상회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중복 데이터 검색과 불일치 검색 쿼리에 대해서 좀 잘 이해되셨나요? 조금 어렵죠.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말 잘 나와요 시험에. 자, 이번엔 실행 쿼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쿼리는 쿼리를 만들 때 사용한 테이블이나 쿼리에 변화를 주어 직접적인 영향권을 행사하는 그런 쿼리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배웠던 세 개의 쿼리는 뭔가 그냥 데이터만 추출해 와서 새롭게 내가 정리해서 보는 느낌이면, 얘는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만들었던 테이블이 바뀌어요. 데이터가. 그런 뭔가 좀 변화를 주는 그런 쿼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 뭐야, 추가 쿼리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쿼리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이게 정상 회원이죠. 그리고 이게 휴먼 고객이죠. 그런데 고객이 추가가 됐어요. 어떻게? 뭐 근데 이제 고객이 추가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 테이블은 보통 건드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이 고객 테이블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그 다음 붙여넣기를 하나 해볼게요. 붙여넣었다. 데이터는 빼고 구조만. 그럼 이제 고객의 사본이라고 떴죠. 여기다가 이름을 추가 고객 해가지고 알바한테, 제가 사장이니까 알바한테 여기다가 이제 고객들 추가되면 여기다가 기입을 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다 내가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럼 오늘 추가된 고객이 뭐 봉쌤이 추가됐다. 전화번호 뭐 011 111 1111 봉쌤 핸드폰, 이건 그냥 011 111 1111 뭐 이렇다.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남자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죠. 그럼 이제 알바가 이렇게 추가를 하겠죠. 저장 닫고. 그러면 이제 내가 와서 이 추가 고객을 보고 여기다가 이제 사람을 기입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추가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이거 일일이 추가하기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추가 콜인데,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빼낼 곳이 어디야? 추가 고객 테이블에 이걸 빼내서 고객 테이블에 여기다가 추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들기 쿼리 디자인 어디서 빼낼 거야? 추가 고객에서 빼내겠다. 추가 닫기. 어떤 필드를? 그냥 모든 필드를 다 추가하는 거죠. 단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추가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실행 쿼리는 기본적으로 쿼리의 유형을 바꿔주셔야 돼요. 뭘로? 추가 또는 업데이트 또는 삭제, 이렇게.
지금 추가할 거니까 추가를 누르면 여기에 어디다 추가하겠냐, 고객 테이블에 추가하겠다. 그러면 확인. 그럼 이것들을 추가하겠다 라고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실행 쿼리는 특징이 마지막에 실행이라는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테이블에 직접적인 영향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실행을 눌러주면 한 개를 추가합니까? 하고 물어보죠. 예 하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쿼리 이름을 뭐 고객 추가라고 하자. 추가 쿼리. 그럼 이제 고객 추가 쿼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고객 테이블에 가보면 봉쌤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어때요? 잘 아시겠나요? 네. 그 다음, 그럼 오늘 또 추가됐다. 누가? 보라돌이가 추가됐다. 뭐 022, 011, 222 이렇게 했다. 보라돌이 뭐 02, 뭐 2222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달라라 저장을 했다. 그러면 오늘 또 추가됐어. 그러면 또 이제 내가 와서 이걸 실행하겠죠. 디자인 보기 실행. 그럼 이제 두 개를 추가한다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벌써 봉쌤은 추가됐는데 또 추가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봉쌤은 벌써 추가돼 있는데 봉쌤을 추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데이터 중에 어디에 없는, 고객 테이블에 없는 걸 찾아 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복이에요, 불일치예요? 없는 거니까 없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불일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디다가 주면 돼? 여기다 주면 되는 거죠. 고객 아이디에다가. 중복되지 않으니까요. not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거는 여기다 쓸게요. not in 가로 열고 SELECT 고객 아이디 from 어디로부터? 고객 테이블로부터. 아이고 잠시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고객 테이블로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고객 추가 쿼리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지금 얘가 여기 테이블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제시값은 여기서 제시를 해 와야겠죠. 고객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를 가져와 고객 추가에 고객에 있지 않은 걸 찾아라 하면 나오는 값은 보라돌이밖에 안 나오는 거죠. 왜냐면 봉쌤은 저기 있으니까. 제 말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실행을 하면 한 사람만 추가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또 실행을 누르면 이제 다 추가되었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실행 쿼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추가 쿼리를 배워보면서 불일치 검색 쿼리를 좀 사용해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삭제 쿼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먼 고객 같은 경우 이제 봉쌤도 들어왔죠. 봉쌤도 지금 대여 목록에는 없는 거예요. 대여 테이블에는. 그럼 이것들을 이제 삭제를 해야겠다. 그럼 이 쿼리를 삭제 유형으로 바꿔주는 거야. 여기 삭제로 유형을 이렇게.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 사람들을 전부 삭제하겠습니까? 예 누르는 순간 모두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거 할 때는 되게 중요하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가 안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실행 쿼리는 이게 끝이고요. 업데이트 쿼리는 자, 업데이트 쿼리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요. 잠시만요. 자, 대여 테이블을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반납 일자에 보면 비어있는 것들 있죠. 다시 말하면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반납 일자가 비어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연체료를 업데이트 하겠다. 영어인데 연체료를 업데이트 하겠다. 그런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어 보겠어요.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 어디를 대여 테이블을 수정하는 거니까 대여 테이블을 추가한 다음 자 뭐를 찾아야 돼? 반납 일자를 끌어와서 반납 일자에서 자 업데이트 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쿼리 유형을 조건을 준다. 뭐를? 비어있는 걸 찾아야 돼. 비어있는 걸 찾을 때는 is annual is null 이렇게 하시면 반납 일자는 비어있다. 즉 다시 말하면 비어있는 반납 일자를 찾아라. 요런 명령어가 되겠어요. 그걸 찾았으면 뭐를? 연체료를 업데이트 할 거야. 어떻게? 자 업데이트니까 얘는 조건 때문에 온 거지만 얘는 조건 때문에 온 거지만 얘는 연체료 업데이트 때문에 온 거니까 여기다 써줘야 돼요. 얘는 대괄호 금액 필드에 곱하기 0.5 이렇게 하면 금액 필드의 50%의 값 금액 필드의 50%의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개를 찾았다. 다시 말하면 반납 일자가 비어있는 게 13개나 찾았다 이 말인 거죠. 얘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대여 테이블을 열어보면 아까 여기가 분명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쵸? 여기도 0원이었는데 지금 찾아가지고 지가 알아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정산을. 업데이트 쿼리도 잘 이해되셨나요? 똑똑하세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크로스탭 쿼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스탭 쿼리는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유사한 기능이라고 했는데요. 피벗 테이블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자 이게 열 레이블 요게 행 레이블 요게 값이죠. 자 요걸 모르시는 분들은 엑셀 과정에 우리 봉쌤 강의 중에 엑셀 커말 1급 과정에 피벗 테이블을 참고해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크로스탭 쿼리의 예제가 하나 보이시죠? 제가 이거 데이터 시트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형의 쿼리를 만들고자 해요. 이게 크로스탭 쿼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열 레이블은 요렇게가 열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값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행 레이블 부분입니다. 자, 행 레이블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열 레이블이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크로스탭 쿼리는 행, 열, 값 이렇게 쓸 때 최대 개수가 행이 최대 3개, 열이 최대 1개, 값이 최대 1개예요. 그래서 행의 최대 개수는 몇 개? 3개. 나머지는 하나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지금 행이 2개고 열이 하나, 값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만들기 쿼리 디자인 쿼리에 있는 대여 목록이라는 쿼리를 이용해서 추가 만들어 보면 자 요거 보면 이게 행 1 여기 행 2 여기 열 여기 값입니다. 요 안에 있는 게 그러면 순서는 행이 2개죠. 그렇다고 행 열값이 아니라 행 1 열 값 행 2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되니까 크로스탭 쿼리가 만약에 행이 2개면 행 열값이 아니라 행 열값 두 번째 행 끌어내리는 순서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끌어들일 게 영화 제목, 두 번째로 끌어내릴 게 이게 성별, 이게 성별이 되는 거죠. 값은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대여번호를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행 머리글도
개수를 구해서 행머리글로 쓰는 거죠. 금방 개수를 구할 때 대여 번호로 했으니까 여기도 대여 번호로 가지고 얘는 값으로, 얘는 행 두 번째 행으로 이렇게 취급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화 제목을 먼저 끌어내리고 성별을 끌어내리고 값은 자 대여 번호로 가지고 하기로 했죠. 전화번호로 해도 상관없는데 개수는 어떤 걸로 구해도 상관없어요. 대여 번호를 가지고 했다. 마찬가지로 대여 번호를 가지고 얘는 값으로 쓰고 얘는 두 번째 행 머리글로 쓰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 다음 크로스텝 유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쿼리의 유형을. 그런 다음 여기에 크로스텝이라는 행이 생겼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행 머리글, 얘 같은 경우는 열 머리글, 얘 같은 경우는 값, 얘 같은 경우는 행 머리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와 얘는 열 머리글, 행 머리글은 레이블로 쓸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얘랑 얘는 지금 개수로, 얘도 레이블이긴 하지만 개수로 표시할 거죠. 그러면 둘 다 묶는 방법을 개수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면 이게 비슷하게 나왔죠. 근데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름만 바꾸면 되겠네요. 여기랑 여기를. 자, 일단 여기부터 바꾸겠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행 머리글이죠. 자, 여기죠. 우클릭 작성 여기요. 전체 띄고 대여수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전체 대여수로 제대로 나왔죠. 자, 마이너스 1과 0이 왜 이런 거냐면 성별 필드를 바로 다이렉트로 집어넣어서 그래요. 성별 필드의 실제 값이 마이너스 1과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드의 값을 레이블로 쓰니까 마이너스 1, 0으로 나오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IIF라는 if 함수를 이용해서 IIF 가로 열고 대괄호 성별 필드에서 같은 걸 찾아라. 뭐랑 마이너스 1과 그렇다면 뭐 남 아니면 여로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필드명으로 쓰겠다, 레이블로 쓰겠다 이런 거죠. 마이너스 1은 남으로 쓰고 0은 여로 쓰고 이런 말이 되겠어요. 확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쿼리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운데 일단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지금 똑같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로써 쿼리는 끝이 나는데요. 일단 이제 액세스의 전반적인 전체 이론 내용은 실기의 이론 내용은 끝이 났어요. 자, 일단은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반복해서 좀 보시는 수밖에 없고, 반복해서 보시다가 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것도 이제 보시면서 아마 하시면 커말 1급에 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